결론입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이유는 바로요,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국민 소득의 상승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손에 꼽는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과연 뭘까요? 아마도 강남에서 대한민국 부자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죠. 바로 2002년도에 입주한 도곡동 타워팰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타워팰리스가 준공 당시에 미분양이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는요, 가장 높은 분양가였습니다. 분양할 때 서울에서 평당 그 당시 3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의 고분양가였기 때문에요, 모두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감히 이렇게 비싼 분양가에 누가 사겠냐고 혀를 내두르고 아무도 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는요, 당시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거였죠. 삼성그룹이 시공한 탓에요,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반강제로 강매하기도 해서 일부 삼성 임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떠넘겨서 분양받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당시 임직원들은 타워팰리스를 사지 않으면 뭔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심했었다고 하는데요. 절대 분양받기는 싫었지만 또 억지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당시 어떤 임원들은요, 강제 분양을 피하려고 뭐 이런저런 또 이유를 대고 해서 분양을 피한 분들도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결국 억지 분양을 받은 분들은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요, 지금은 방 3개짜리 105 타입이 매매가 50억 정도로 탈바꿈했죠. 서울 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비단 도곡동 타워팰리스뿐만 아니었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고요. 지금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반포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들도 다 미분양이었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경희궁자이 역시 미분양이었고요. 강북 쪽에 또 아주 비싼 아파트 있죠. 바로 마포구에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역시 지금은 누구나 쉽게 살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가 돼버렸는데요. 2012년 당시에는 미분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반포자이 84 타입이 2009년도에 7억 원대에 실거래되었지만요, 지금은 실거래가 35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의 이유는요, 역시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높은 분양가였었습니다. 청계천변에 위치한 성동구 왕신의 뉴타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역시 2012년 분양 때에 84 타입이 분양가 6억대 초중반이었는데요. 이때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미분양으로 몸살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양가 할인까지 했던 그런 굴욕을 겪었던 아파트였는데요. 지금은 무려 16억 원대로 엄청난 매매가를 자랑하고 있어서요, 격세지감을 또 느끼게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배우 김지훈 씨가 성수동 최고급 아파트죠, 트리마제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했었다고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 저는 봤는데요. 2015년에 38평형을 15억 원에 분양을 받으면서 10% 계약금만 내고요, 즉 1억 5천만 원만 내고 샀다고 합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전액 대출을 받았고요. 또 입주 시에 잔금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치렀기 때문에 자기 돈은 단돈 1억 5천만 원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당시 15억 원에 분양받아서 지금은 시세 32억에서 45억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안 샀을까 후회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은 싸고 저렴할 때 사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코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 때는 가장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과거 몇 년 전 분양가격으로 낮춰서 절대 분양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부동산 분양 가격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항상 가장 비싼 꼭지점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두들 선뜻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부동산 투자가 항상 어려운 것이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싸다면 누구나 투자하겠죠. 그렇지만 절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도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과거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요, 부동산을 살 때 매매 가격은 항상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비싼 가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결코 비싼 가격에 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여러분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국민소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급여 생활자시라면 여러분의 급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줄어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가끔 단기적으로 간혹 다니는 직장의 어떤 산업이 좀 어려움에 빠져서 잠시 급여가 줄어들 수도 뭐 그런 적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월급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급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국민소득 수준이 계속 오른다는 것을 뜻하죠. 한편으로 급여가 오른다는 것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요,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같은 원리로 계속 오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사비가 오르는 이유가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서 시멘트라든가 또 철과 같은 그런 건설 원자재 가격도 물가 상승 때문에요 계속 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 시대를 거듭할수록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상을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새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을 할 때요, 그 분양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과거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높을 텐데요,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땅값이 계속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축비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옆에 지어진 새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되었다면 또 새 아파트와 이웃하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요, 새 아파트만큼은 아니겠지만 매매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앞으로도 미래에 또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미래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계속 오른다면 부동산 가격 역시요, 과거 역사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득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급여가 오르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혁신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달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기술혁신이었죠. 기술 진보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요, 또 부가가치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뜻은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전과 동일한 노동력과 또 동일한 원자재를 투입했지만 얻어지는 결과는요, 과거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아진 잉여물로 인해서 기업들은요, 주주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자장면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30년 전에 한 그릇에 7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0배인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과연 지금의 자장면 가격이 다시 30년 전의 가격인 700원대로 절대 되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자장면 가격은 700원 할 때인 30년 전에 누군가가 30년 후쯤이면 자장면 가격이 7, 8천 원 한다고 누가 말을 했었다면요, 정말 그 당시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장면 가격이 지난 30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과연 그동안 10배 이상 올랐을까요, 여러분? 서울의 몇몇 유명 아파트를 제외하고는요,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일반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앞으로도요, 자장면 가격은 계속 오를 텐데요. 자장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요, 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적정한 물가 상승이 없다면 그 나라 경제는 죽어버립니다. 또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도요, 그 나라 경제는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요, 또 기술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물가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여기서 자장면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장면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밀가루라고 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근로자의 월급, 급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남 테라노의 오피스텔 원룸 임대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만 해도 원룸이 40에서 50만 원 정도였었지만요, 지금은 거의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이유는 간단한데요, 근로자들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오르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이 과거로 회귀하고 또 퇴보하지 않는 한 미래의 기술 혁신은요, 더욱 빠르게 계속될 테고요. 그러면 근로자의 급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근로자의 급여 상승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보다 퇴보해서 다시 과거와 같이 집신을 쓴다거나 또 말을 탄다거나 타자기를 두들기는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은요, 앞으로 도심의 부동산, 특히 희소성이 있는 서울 도심의 최고급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요,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이유는 바로요,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국민 소득의 상승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지금 현재 약 32,000달러지만요, 곧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선진국 주요 도심의 최고급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홍콩이나 프랑스, 또 뉴욕, 런던, 독일 등지에 가보면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가요, 한 채당 400억에서 무려 500억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4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죠. 아직 국민소득이 불과 3만 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4만 달러, 또 6만 달러, 8만 달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고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운부 부자사관학교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하시면 더욱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